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한미반도체 추적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집중 조명을 좀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시총 10조, 그리고 주가 10만 원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그려드리면서 이번 주 그 그림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그림이 정확히 나와주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방향성을 가이드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지금쯤 전일 급등을 비롯해서 오늘 포인트까지 해서 수익권 무난하게 안착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영상과 텔레그램 채널을 보시고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셨고 반도체에 대한 방향성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추적 계속 지속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제가 한미반도체를 과거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최근에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를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고 요렇게 빠지는 구간, 요 빠지는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역강세를 보인 이력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당시입니다. 그 구간이 바로 여기였죠. 하지만 이런 콜 테스트 과정이라던가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이력은 실질적으로 동료 차원으로 엔비디아가 볼 여지가 높고 실질적인 수혜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GTC 2024의 최대 수혜는 결국 하이닉스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일수록 아는 사람은 하이닉스를 더 담아갈 것이다 라고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역시도 정확하게 좀 나와 주었고 SK 하이닉스와 함께 한미반도체는 사실상 운명 공동체와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점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재밌는 이슈가 나와주었죠. 한미반도체가 미 마이크론의 HBM-TC 본더를 공급할 가능성이 형성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왜 SK하이닉스와 함께 운명 공동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지 제 영상을 지난번보다 좀 꾸준히 제가 뭐 한미반도체를 2만 원일 때부터 체크를 드렸기 때문에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체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미반도체 뭐 사업 보고서에서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TC 본더, 네, TC 본더에 대해서 열압착 본딩 장비고요. 세계 최초 듀얼 본딩 방식에 대해서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좀 진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상용화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게 결국의 핵심입니다. 2010년대 후반이고요. SK하이닉스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듀얼 TC 본더 시장의 좀 장악력이 한미반도체가 확대가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결국에 HBM이라는 게 D램을 적층으로 쌓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D램 사이사이에 구멍을 뚫고 마이크로 범퍼를 넣고 열압착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필요되는 장비가 TC 본더입니다. 네, 그 TC 본더에 대한 시장성을 2010년대 후반에 SK하이닉스와 이미 꿰찬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HBM 수주가 엔비디아가 좀 강해지고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장비들이 TC 본딩 장비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가 바로바로 수주를 따가면서 한미반도체 매출 기여가 이어지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럼 정리가 되셨을 것이고 오늘 형성된 좀 따끈따끈한 내용이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한미반도체가 미 마이크론의 HBM-TC 본더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자,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반도체는 최근 마이크론과 TC 본더 장비 공급에 대한 협의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비밀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뭐 사실상 마이크론이 이런 HBM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GPU향 HBM을 납품하는 게 거의 한 9할 정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그 나머지 18에 대해서 1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마이크론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포인트를 가져가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게 생산량 측면에서 상당히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보면 HBM 기업 생산 능력이 삼성전자가 월 13만 장, SK하이닉스가 월 12만 5천 장, 마이크론이 2만 장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론이 사실상 HBM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그렇게 큰 무게추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최대 월 13만 장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걸 보면 하이닉스보다 그러면 뛰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산은 말 그대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뭐 3개를 만들어서 13만 장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10개 중에서 7개를 성공시켜서 12만 5천 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수율적인 측면이라 보셔야 됩니다. 그런 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뭐 삼성전자보다는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생산 능력만 볼 게 아니라 얼마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율을 뽑아내느냐 그것까지 나와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이 월 2만 장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인트가 그러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한미반도체가 결국 SK 하이닉스와 2010년대 후반부터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2023년 12월, 11월 이맘때쯤에 사실상 삼성도 HBM 이제 뛰어들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 사이의 수주 관계 가능성까지 언론에 형성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하이닉스가 모처럼 삼성을 따돌리고 D램 격차를 좁히고 HBM을 필두로 해서 흑자 전환까지 먼저 성공한 시점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 HBM 생산에 있어서 TC 본더 측면을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쉽게 한미반도체가 삼성으로 수주를 주면서 이런 생산성, 수요를 높이는데 일조할 가능성은 정치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기업 간 정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와 함께 파운드리 측면의 삼성과의 협력이 아니라 이 TSMC와의 협력을 가져가면서 AI 공동체를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한미반도체라는 측면을 봤을 때 더욱이 TSMC의 경쟁 파운드리사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의 협력 포인트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좀 뭐 기업의 수주 측면으로만 보면 가고 싶겠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삼성으로 가긴 어렵겠죠. 하지만 반대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수율 측면에서도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마이크론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생산 능력이 6, 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율 구간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10배 이상 차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무리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마이크론의 이런 뭐 한미반도체 TC 본더 이 시장을 좀 열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공동 개발 이력이 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이 동일시하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가 부양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하이닉스가 막아설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한미반도체가 실질적으로 마이크론의 HBM TC 본더를 공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잠재적으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독이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MUF 이 몰더 방식 자체도 사실상 하이닉스가 독점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HBM에 대한 수율을 좀 높게 평가해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이닉스의 수율적 측면을 좀 고려해서 하이닉스에게 수주를 좀 맡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마이크론의 이런 전력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하이닉스의 이런 점유율 측면을 9할 이상의 점유율 측면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당장 물론 나중에 6세대, 7세대가 되면 어떻게 될지 판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HBM3E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6세대 측면의 HBM4 초기까지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에 대해서 나머지 지분율에 대해서 경쟁을 가질지언정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의 이런 수율적의 좀 강점, 그게 실질적으로 실적까지 이어지는 관점까지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면 마이크론이 이렇게 한미반도체한테 TC 본더를 공급받고 나서 좀 급등 포인트, 최근에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상당한 급등을 보여주었던 부분이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차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최근에 상당한 급등을 보여준 이력이 있는 부분이죠. 차라리 수율이 개선되면서 HBM의 생산 캐파가 늘어나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형성되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면서 차라리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에 대한 견인성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 주가 부양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반도체가 이 마이크론 HBM의
마이크론의 HBM-TC 본더를 공급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일단 비밀로 함구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요거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부분이고, 이미 시총 10조와 주가 10만 원에 대한 인식이 확인이 되면서 하방 지지 포인트를 지금 잡아주고 있는 위치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추세까지도 이제 올라왔죠. 예, 추세까지도 지금 5일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0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이미 추세상 지지가 10만 원으로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 그리고 마이크론의 HBM-TC 본더를 공급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강한 호재로 이어질 방향성이 높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견인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좀 탄력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고, 그 점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장비 발주가 올해 2분기부터 공급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3월 증시도 이제 한 이틀 남았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4월, 뭐 5월 요 중에는 재료적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부분인데, 뭐 사실상 이게 지금 뭐 비밀로 붙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굳이 변수가 확인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려보았고, 시총 10조 시나리오 그리고 주가 10만 원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무난히 또 수익권이 안착되면서 방향성을 확인하고 계실 부분이니까 모두 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한미반도체 추적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드리고 있는 고정 링크, 텔레그램 채널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